TV입니다. 오늘은 애착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애착이라는 용어는 우리가 평소에 흔히 쓰는 단어는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어떤 한 아이의 일생을 두고 그 발달을 이야기할 때 우리가 빼놓지 않고 심리학 분야에서 다루어지는 중요한 개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애착이 무엇인지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자, 일단 애착이 어떤 뜻인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attachment라고 하는데요. 영어로 이 attach라는 뜻은 뭐뭐에게 딱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이고요. 또 한자로는 사랑의 자, 붙을 착해서 어떤 사물과 떨어질 수 없게 그것을 사랑하고 아낀다는 뜻이에요. 대충 감이 오시나요? 그 애착은 생애 첫해 넓게 잡아서 세돌까지 영아가 주 양육자인 엄마와 주로 엄마가 되겠죠. 친밀하고 애정적인 유대감이나 결속감을 형성하는 것을 애착이라고 합니다. 이 애착의 개념을 처음 제시한 사람이 존 볼비라는 사람인데요. 이 사람은 삶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느끼는 강력한 정서적 결속을 애착이라고 정의를 내렸습니다. 이 애착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심리학을 공부하시지 않았어도 이 양육이나 이런 육아에 관심 있으신 부모님들은 이 애착에 관련된 책들이 많이 있다는 것을 아시는 부모님들이 계실 텐데요. 이렇게 애착 하는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삶에서 특별한 사람에게 느끼는 강력한 정서적 결속. 이 사람 인자도 한자로 보면은 이렇게 두 사람이 서로 기대어 있는 모습이잖아요. 어떤 사람하고 떨어져서 혼자서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은 없고 사람은 굉장히 사회적인 존재라는 의미가 될 텐데요. 이렇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생애 초기에 강력한 정서적인 결속과 유대관계를 맺은 그런 능력을 가진 아이들은 크면서 어떤 발달을 경험하기에 이렇게 애착에 대해서 강조를 할까 궁금하시죠?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안정적 애착이 이후 발달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들이 되어 있고 많은 좋은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일반적인 결과들이 많이 나와 있는 상태입니다. 자세히 살펴보면은 일단 부모님들이 좋아하시는 지능에도 영향을 많이 미쳐요. 정서적인 안정감이 있는 아이들은요, 학습 성취도도 높고요. 지적 호기심도 많고 학습 동기가 높기 때문에 성취도도 높겠죠. 그다음 더 높은 지적인 잠재력을 발휘할 수 있는 그런 여지가 많이 생기게 됩니다. 또 한편으로는 문제 해결 능력이 좋아지고요. 창의성이 생겨요. 낯설고 새로운 과제나 자극에 대해서 안정적인 애착을 가진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아이들에 비해서 굉장히 다양한 방식으로 접근하고 어려워하지 않고 그 도전적인 과제를 굉장히 흥미로운 태도로 해결해 나간다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리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때에도 친근감 있게 먼저 다가갈 줄 알고 친한 친구를 만들 줄 알고 자기 의사 표현을 명확히 하고 그리고 다른 친구들의 감정을 이해하고 자기 감정을 조율하면서 그렇게 상호작용을 잘할 수 있는 힘을 가진 아이로 자란다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사회성이 좋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그 사회성 측면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을 하자면은 안정적인 애착을 경험한 아이들, 즉 어떤 친밀한 대상과 신뢰로운 관계를 맺어본 아이들은 엄마이겠죠. 엄마와 신뢰로운 관계를 생애 초기에 맺어본 아이들은 그러한 능력을 바탕으로 학년기 학교 친구들과도 그런 신뢰로운 관계를 맺을 확률이 높다고 하고요. 또 성인기에 가서 이성 친구를 사귈 때 또 배우자를 선택할 때에도 신뢰롭고 지속적인 그런 안정적인 정서적인 유대관계를 그런 애착을 경험한다는 그런 가능성이 높다는 그런 관계를 계속 반복적으로 경험할 가능성이 높다는 연구 결과가 많이 나와 있습니다. 애착이 참 중요한 것 같죠. 자, 애착이 어떻게 발달을 하게 될까요? 애착은 한순간 짠 하고 형성되는 게 아니고요. 아이가 태어나서 주 양육자인 엄마와 안정적이고 신뢰로운 정서적인 결속감을 느끼게 되기까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어떤 단계를 거쳐서 그것들을 안정적인 애착 관계를 형성하게 됩니다. 한번 살펴보면은 1단계는 전애착 단계라고 해서 0세부터
3개월까지, 그러니까 태어나자마자 한 3개월까지는 이 아이가 주 양육자가 누군지, 나를 사랑해주는 사람이 누군지, 나를 돌봐주는 사람이 누군지 잘 구분을 못해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자기한테 접근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꼭 반사 반응처럼 웃어주고, 모든 사람에게 방긋 웃어주고, 손을 내밀고, 잡고, 물고, 빨고, 이런 친사회적인 행동을 보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아이들의 생존 본능이겠죠. 그렇게 행동을 해야지 사람들이 더 아이를 예뻐해주고 그 아이의 필요에 더 반응적으로 반응해줄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이렇게 반응하게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를 거치면요. 두 번째 단계에 이르러서는 차별화된 애착 단계라고 해서 아이가 이제 조금씩 뭔가 어렴풋하게 알게 돼요. 나에게 자주 웃어주는 사람, 내 기저귀를 갈아주는 사람, 나에게 우유를 주는 사람, 나를 재워주는 사람이 어떤 특정한 사람이라는 것을 어렴풋이 알게 됩니다. 그렇지만 나의 개념이, 자기 개념이 아주 확실히 지금 형성된 시기가 아니기 때문에 나와 타인의 존재를 구분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엄마가 나와 전적으로 다른 타인이라는 어떤 존재라는 것을 명확히 인식하기가 어렵습니다. 하지만 뭔가 어렴풋하게 다른 사람과는 다르게 이 사람은 나한테 뭔가 특별한 보살핌을 준다는 것을 느끼기 시작하는 단계예요. 자, 이제 3단계에 오면은요. 안전기지 애착 단계라고 해서 이 시기에 다다르면은 이제 돌 무렵에 이 아이는 인지 능력이 이제 개발이 돼서 어떻게 발달이 되냐면 엄마라는 존재를 인식하게 돼요. 명확하게. 나와는 다른 존재이고 이 엄마라는 존재가 나에게 특별한 보살핌을 주고 나에게 특별한 정서적인 어떤 필요를 채워주는 존재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그리고 더불어 이 엄마라는 존재가 없어졌다가 다시 나타난다는 것을 알아요. 이것을 대상 영속성이라고 우리가 심리학 용어로 얘기하는데 2단계까지 한 8개월까지 9개월 이전의 아이들은 대상 영속성이 발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런 인지 기능이 아주 발달하기 전이기 때문에 일단 사라지면 이 사람이 다시 올 것이라고 예상하지 못하거든요. 그런데 3단계에 다다른 아이들은 대상 영속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런 능력을 바탕으로 엄마가 없어졌다가 다시 온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이제 엄마가 사라졌을 때 막 울고 엄마를 쫓아가면서 막 기어다니면서 엄마를 찾아가고 또 엄마가 나를 떠나지 못하게 막 엄마 옷을 붙잡고 떼쓰고 이런 행동이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아주 확실하게 양육자에게 안정적인 애착을 형성하는 단계에 다다르게 되는 거죠. 이 시기에 이 3단계에 다다른 아이들은 두 가지 특징을 보여주는데요. 그중 한 가지는 낯가림 현상이고요. 다른 한 가지는 분리불안의 현상이에요. 이게 뭐냐면 엄마라는 존재한테 내가 아주 확실하게 정서적인 안정감을 느끼고 애착관계, 정서적인 결속력을 느끼기 때문에 엄마 이외의 다른 사람들한테는 굉장히 낯을 가리고 되게 좀 거부적이고 그런 사람들한테 어떤 표상이 아직 형성되어 있지 않은 거예요. 엄마 이외의 사람들한테는 아직 신뢰감도 형성되어 있지 않고 어떻게 인식해야 될지 그런 존재들에 대해서 아직 그런 표상이 형성되기 전이기 때문에 낯가림 현상이 나타나고 엄마의 품을 찾게 되겠죠. 다른 사람한테 가기보다는. 그리고 분리불안의 현상이 나타나게 되는데 엄마가 사라졌을 때 굉장히 불안해해요. 그리고 엄마가 다시 돌아왔을 때 굉장히 안정감을 느끼고 굉장히 편안해합니다. 이런 현상은 발달 과정에서 아이가 나타낼 수 있는 아주 자연스러운 현상이기 때문에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불안해하지? 우리 아이가 왜 이렇게 낯을 가리지?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그런데 만약에 이런 낯가림이나 분리불안의 문제가 시기가 훨씬 지났는데 뭐 3돌, 4돌 됐는데도 계속 지속이 된다. 그러면 그때는 뭔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하고 다양한 관점에서 다른 관점에서 이 아이의 정서를 살펴봐야 될 필요가 있겠지만 이런 18개월 이 전후로 나타나는 이런 현상에 대해서는 아주 지극히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받아들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제 이 시기를 넘어서면은 아이가 목표 수정된 동반자 관계 단계라고 해가지고
엄마와 내가 친밀한 관계를 형성했잖아요. 이제 아이가 태어나면 엄마가 온 우주와 세상이 중심이거든요. 근데 엄마라는 존재가 굉장히 신뢰롭고 믿을 만한 존재라고 이 아이가 인식을 하게 되면 그 엄마 이외에 다른 사람들, 타인들에 대해서도 비슷한 그 신뢰로운 인식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엄마한테 내가 이렇게 사랑을 받는 존재이기 때문에 자기에 대해서도 굉장히 긍정적인 표상을 만들어가요.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I'm okay, you are okay. 나도 괜찮은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도 괜찮은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 긍정적인 자기 표상과 대인 표상을 만들어가면서 엄마하고의 관계에서 국한해 있던 이런 대인 관계 양상이, 이런 정서적인 교류 양상이 더 확대되게 돼요. 아빠, 뭐 할머니, 할아버지, 옆집 아줌마 이런 식으로 다른 사람들하고도 엄마하고 관계 맺듯이 신뢰롭고 안정적인 정서적인 유대 관계를 형성해 가는 단계가 됩니다. 자, 지금까지 이제 애착의 의미가 무엇이고 애착이 왜 중요한지 알아보았고 또 애착이 이런 과정을 통해서 발달한다는 것을 알아보았습니다. 자, 우리가 오늘 이 강의를 이제 통해서 어떤 것들에 대해서 잊지 않고 기억하고 지나가야 할까요? 이 강의를 듣고 계시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시는 어떤 어머님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실 것 같아요. 우리 아이는 이미 컸다. 만 3세까지가 애착 민간기라고 하면은 그 이후에 애들은 이미 다 지나갔지 않느냐. 우리는 이미 유치원이고 이미 초등학교고 이미 중학생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은데요. 이 주 양육자와 아이와의 이런 신뢰 관계는 물론 애착 민간기라고 해서 만 1세에서 만 3세까지가 굉장히 중요한 시기이긴 하지만 그 시기를 지나서도 청소년기까지 여전히 아이의 심리적인 건강 상태를 좌지우지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는 게 부모 요인이에요. 부모 자녀 간의 관계가 그만큼 중요하고 이 만 3세를 지나서도 부모가 어떻게 아이와 정서적인 유대 관계, 신뢰 관계를 맺고 있느냐에 따라서 아이들이 충분히 정말 모든 그런 어떤 안 좋은 영향력 그 예전에 자랄 때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을 회복할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는 그런 여지가 생기게 됩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애착이 발달하는 데 있어서 부모님은 이 아이가 인지 기능이 발달하면서 이 애착이 형성된다는 것을 지금 알게 되셨잖아요. 그 말은 무엇이냐면 부모는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일관적인 반응을 해줘야 하고 아이의 그런 심리적인 필요, 정서적인 필요에 반응적으로 또 지지적으로 긍정적인 자극을 많이 주어야 하지만 아무리 내가 좋은 자극을 많이 준다고 해서 애착이 금방 형성되는 것은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아이가 자신의 그 인지 능력의 발달에 따라서 준비가 되었을 때, 그 엄마의 사랑과 그 엄마의 그 신호에 반응할 준비가 되었을 때 애착이 이 4단계를 거쳐서 서서히 발달한다는 사실을 잘 인식하셨으면 좋겠고요. 잘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은 무슨 뜻이냐면 내가 아무리 잘해도 아이의 코드에 맞춰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가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 주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 양육이라는 것은 기다림인 것 같고요. 그 기다림 속에서 아이가 마음을 열고 그리고 지적인 발달이 되면서 서서히 그 엄마라는 존재에 대해서 확실하게 인식할 수 있게 되고 안정적인 애착을 맺는다는 이 사실 기억하시고 오늘 하루 집에 돌아가셔서 내가 좋은 뜻으로 했는데 우리 애가 그냥 대충 대답하거나 오히려 짜증을 내거나 이런 경우들 많으시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것들을 이제 들으셨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내심을 가지고 아이가 내 마음을 알아줄 때까지 아이의 코드에 맞춰서 기다려 주실 수 있는 그런 부모님이 되셨으면 좋겠고요. 아이들은 언젠가는 그 부모의 그 말을, 부모의 언어를 듣거든요. 준비가 되면 그 일관적이고 지속적인 그 사랑의 언어, 따뜻한 눈빛, 그리고 따뜻한 스킨십, 다정한 대화 이런 것들이 아이들을
부모에게 마음을 열게 하는 중요한 단서가 되니까 실망하지 마시고 자녀들에게 먼저 다가가고 자녀들에게 사랑을 표현하는 시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더 유익한 이야기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인투엔TV였습니다.